썸네일을 하나 만드는데 네. 이틀 걸렸나?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전혀 컴퓨터를. 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냥 내가 헛바람이 든 게 아닌가? 하루 매출이 5천만 원 정도 나왔던 하루에. 것 같아요. 예, 5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회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좀 궁금해요. 이제 라이프가드라는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따서 이제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네, 그렇게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장사를 배우고자 식당으로 일을 하러 갔죠. 총각리 야채 가게 뭐 인생의 변명하지마라는 책을 읽고 그분이 하는 수업을 듣게 된 거죠. 그 당시에 한 250만 원 했어요. 통장에 그때도 한 300만 원 좀 있었나?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5천만 원을 가지고 망해버리면 이 돈 날아가는 건데 250만 원을 통해서 그 사람이 20년을 배울 수 있다면 그 사업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면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근데 주변에서 다 미쳤다 했죠. 왜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23살. 저 전역하고 나서 장사를 배우고 싶고 사업을 배우고 싶고 그 사장님이나 대표님들의 리더십이나 경영이나 마인드를 곁에서 볼 수만 있다면 월급을 얼마 주든 그냥 일단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사실 수영 강사 때보다 훨씬 적어지고 일은 많아지고 쉬는 날은 없었고 이런 구조였는데 그 총각내에 이제 사건이 좀 이제 터지면서 다른 곳으로 제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원칙은 그냥 하나였어요. 무조건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건대에 있는 숯불 닭갈비 전문점을 갔어요. 정말 테이블 10개도 안 되는 곳에서 하루 웨이팅 2~3시간씩 세우는 그런 정도로 맛집이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됐죠. 거기는 이제 직원들을 홀과 주방을 같이 보게 했어요. 이제 그 외식업의 가장 좀 어떻게 문제점이라고 보는 게 홀하는 분들 홀만 하고 주방만 하면 주방만 하는데 이게 나중에 초보 사장님들이 겪는 문제가 주방에서 이제 패권을 잡는다고 하죠. 주방에서 화를 내버리고 홀은 홀대로 짜증을 내버리고 이래버리면 일이 안 돌아가니까 직원들을 양쪽으로 다 움직일 수 있게 로테이션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 배우게. 요즘은 많이들 그렇게 하실 텐데 그분은 이제 대표님께서 굉장히 마인드가 뛰어나신 분이셔서 전략도 뛰어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일매일 좀 바뀌었죠. 거기서도 배웠던 게 고기를 구워줌으로써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본의 전제는 그거죠. 이 사람이 한 번 오고 다음엔 친구를 데리고 오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오고 가족도 데리고 오고 이거를 만드는 게 그날의 핵심 목표죠. 저희 그 직원들의 또 그런 것도 교육도 많이 하고 7번 테이블에 예를 들어서 대표님 오셨다. 그럼 오늘 회색 테이블을 입고 오셨고 수염이 좀 있으시고 뭐 이런 뭐 파김치 반찬을 좋아한다 라는 걸 제가 체크를 해놓는 거죠. 몰래. 그러고 다음번에 왔을 때 파김치를 좀 더 갖다 드리면서 파김치 그때 좋아하셔가지고 좀 많이 챙겨 드렸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팁도 많이 받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들을 거기서 많이 배웠죠. 단순히 그냥 숯불닭갈비집에서 그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일을 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고객분들을 상대하는 방법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 도움이 됐고 그리고 그 얼마 안 되는 월급을 정말 쥐어짜가지고 종잣돈을 모았던 시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었죠. 종잣돈을 왜 모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당연히 종잣돈 자체가 없으면 게임을 뛸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생각도 없었고 또는 그렇다고 끌어주는 뭔가 선배들도 없었고 결국은 제 스스로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만 게임을 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좀 저는 사실은 술 한 번 먹는 것도 되게 어려웠던 게 오늘 10,000원, 20,000원 쓰게 되면 내가 나중에 가게를 차렸을 때 뭐 숟가락 한 세트라든지 그릇 뭐 10개라든지 의자 하나라든지 이런 거를 못 사서 이 구색을 못 갖출 수도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눈에 아른거리기도 하고 또 다음날에 컨디션도 너무 깨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제 마음이 흔들리니까 왜냐면은 나는 돌아갈 곳도 있고 학교도 복학할 수도 있고 또는 수영 강사로도 했었고 언제든지 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때는 SNS도 삭제하고 그랬었죠. 안 보려고. 나도 좀 놀고 싶고 사실 그런 나이잖아요. 뭐 누가 사실 안 놀고 싶어서 안 놀겠어요. 근데 아까 그 닭갈비 사장님이 네. 그런 어떤 영업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교육을 하셨던 거예요? 그 컨설팅, 경영 컨설팅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분도 꿈이 있고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원해서 컨설턴트 회사를 때려치고 식당에서 1년 정도 밑바닥에서 구르시고
그러고 창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창업하자마자 너무 잘 되신 거죠. 머릿속에는 항상 그분은 나는 그래도 사업가다 라는 게 굉장히 강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많은 거를 이제 전수하려고 노력하시고 시스템 만들려고 노력하시고, 또 저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교육을 하셨어요. 피터 드러커를 얘기하시고, 카츠 이론이라고 해서 휴먼 스킬, 뭐 컨셉추얼 스킬, 그 실무적인 스킬, 테크니컬 스킬 같은 이런 것들 관리자급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최후경진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실무자급에서 이렇게 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사실 이해는 못했죠. 저도 많이 부족했지만 그 옆에 계셨던 직원분들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뭔 소리냐? 이게 무슨, 우리는 지금 경영의 아버지가 나오시고 갑자기 지금 하루하루 죽겠는데, 그것도 피곤한 거는 오후 2시 출근인데 8시까지 오라 해가지고 3시간을 터시니까 저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대단하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공부시키시고 뭐 이렇게 밥도 사주시고 이러면서 하셨던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쨌든 도움이 됐던 거죠. 그렇죠. 엄청 도움이 많이 됐죠. 이런 식으로 식당을 하나 운영하더라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해야 되구나 배웠던 거죠. 진짜 사업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업을 하든 본질은 같은 거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통해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셨던 심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분한테 배우면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은 가서 네. 배우는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예. 가끔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찾아가냐, 어떤 식으로 하냐 하는데, 사실 학교를 휴학을 했잖아요. 그럼 1년에 등록금이나 학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대학교는. 근데 사회에서 쓰게 되면은 또 실전에 대한 더 지식을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당연시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젊음이라는 그 무기가 있으니까 굉장히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찾아뵀던 거고, 주변에 사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근데 막연하게 내가 앉아서 그냥 잘 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물론 책을 읽어도 그게 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뭐 피터 드러커를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 현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공하는 또 성장하는 사람들 만나야만 좀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찾아갔던 거죠. 그럼 2년 동안 닭갈비집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직접 이제 창업을 예 하게 된 거죠. 예, 김송호 회장님이 네. 하시는 사장학개론이라는 거를 듣게 된 거죠. 책을 통해서 도움도 많이 받았고, 또 저도 사업을 할 거니까 그 사업가들을 위한 강의잖아요. 네. 그때 명확히 기억나는 게, 오늘 이 수업을 듣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누군가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사업을 완전 뒤집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송 회장님이 많이 강조하시는 게 100일 동안 100만 원을 쓰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전에 들었을 때 솔직히 안 믿었어요. 이게 무슨 깜지로 맨날 쓰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고 정말 절실하게 하면은, 내가 관점 자체가 주변에 항상 그런 것만 보이니까 뭔가 모든 것들이 날 도와주는 것 같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관점 자체가, 그리고 이게 행운인지 아닌지 기회들이 막 떠다니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사업은 생각의 크기다, 절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날 바로 썼던 이제 문장이 사업을 시작하고 회사를 만들었다 라는 걸 100번 썼어요. 저도 모르게 약간 좀 진짜 바뀌는 거예요. 제가 태도가 뭔가 저게 사업거리가 될 것 같고, 계속 모든 거를 사업 기회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맨날 미친놈처럼 글만 쓰고 있으니까 못 쓰는 날에는 막 또 몰래 화장실 가서 막 쓰고, 변기통 앞에 앉아가지고 쓰고, 막 지하철 서서 쓰고, 막 이런 식으로 무조건 꾸역꾸역 채우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제가 43일 차에 온라인 사업이라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때 이거는 내가 이 종잣돈이 얼마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 라는 게 저한테 온 거죠. 그 기회가.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전혀 어떻게 시작했어요? 없었고, 그때는 유튜브에는 별로 영상이 없었고요. 네. 그 정보가 네이버도 막 검색하고 이제 구글 서치도 하고 또 주변한테 얘기도 듣고 이랬었는데 아무것도 몰랐죠. 수영장 강사하다가 냉면 가게. 냉면 가게 일하다가 닭갈비집 갑자기 온라인 사업한다니까 남들이 미친놈이냐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저도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하면 좀 미친 소리 아닌가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진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썸네일을 하나 만드는데 그림판으로 루키 하나 따는데 이틀 걸렸나?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전혀 컴퓨터를. 이 상품 등록하는데 매일 밤새서 2주 동안 걸린 거죠. 했어요. 안 팔려요. 시급으로 따지면은 제로죠. 추석이 다가와서 배를 팔아야겠다.
이게 네이버에 나주배를 쳐서 네. 한 계속 나와요. 뭐 마이플레이스 지도에 네. 다 전화합니다. 그냥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네. 누구누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일단 나주 지역은 다 까였어요. 한 50군데 했는데 2주 동안 진짜 계속 했는데 맨날 까이는 거예요. 아, 나주는 좀 글렀다. 남양주로 좀 가야겠다. 네. 내가 남양주 먹거리도 유명하니까. 남양주를 몇 군데 하다가 거기서 한 군데 딱 만나게 된 거죠. 오. 주겠다고. 네. 그러니까 한 박스당 5,000원을 주겠다는 마진을.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벌써 4개월 동안 한 푼도 못 벌었을 때 네. 정확히 10박스 팔았어요. 5만 5만 원 벌었네요. 아, 근데 그 비참함이 네. 너무 큰 거예요. 음. 상실감과. 음. 나는 안 되는구나. 음. 그냥 내가 헛바람이 든 게 아닌가? 그러고 되게 절망스러웠던 거는 나는 사업이라는 거 장사를 하려고 지금 내 지금 젊은 세월을 네. 남들 놀 때 막 참고 진짜 멋있는 척은 다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죽도 밥도 안 돼가지고 내가 애들은 벌써 친구들은 이제 졸업한 애들도 나오고 그 스펙도 조금 쌓아나가고 있고 그럼 저는 그냥 무스펙 제로 그냥 혼자서 막 자아도 취하면서 열심히 사는 애 그거밖에 없는데 나 이거 망하면 이제 끝인데 절망을 하고 나서 절치부심을 한 거죠. 절치부심을 했네 진짜. 절치부심을 해서 또 그런 것도 저도 이제 돈 내고 공부하고 음. 배우면서 아, 이런 식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자제품 쪽으로 하게 된 거예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네. 팔기는 어렵지만 하나 팔 때 마진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제가 1인인데 너무 많은 품목을 하기에는 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을 팔더라도 좀 매출 나오고 마진이 좋은 걸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전자제품 쪽으로 가전제품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튼 거죠.